국책기관들 하는 행태나 현재 교육부에 하는 행태로 봐가지고는 그쪽에 맡겨가지고는 평생 가봐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 자유발행제로 이 교과서 체제를 바꿔가지고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직접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게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국사 교과서 문제에 관한 국민 대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바른 역사학술원 원장이자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협의회가 주최를 하고 대한사랑을 비롯해서 한국간도학회 등 160여 개 역사운동, 민족운동 단체가 함께하는 국민 대토론회입니다. 먼저 제가 이 국민 대토론회의 취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은 현 이제 검정교과서는 국정교과서의 친일 역사관 아바타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교과서 문제를 둘러싸고 엄청난 국론 분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려고 하니까 당시 이제 야당이었던 현 집권당인 민주당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사회단체들 간에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제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당시 이제 전 고려대 교수였던 김정배 전 국사편찬위원장이 이 부분을 이제 주도를 했는데 당시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국정교과서에 집필진 참여 교수 중 절반이 김정배 사단이다라고 이런 식의 이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 국정교과서 문제가 이제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는데 이제 중요한 계기의 하나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현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임명된 사람 역시 조광 교수 역시 이제 김정배 전 국편위원장과 같은 이제 고려대 교수였죠. 그래서 이 조광 위원장은 스스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공범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정권 때의 국정교과서 파동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 이쯤 되면 보통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현 국사편찬위원장이 공식 사과를 했으면은 그러면 박근혜 정권 때 만들어진 국정교과서와는 아주 내용이 달라야 이 사과가 이제 실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 검정교과서는 이제 친일 미화에서 과연 벗어났는가? 당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현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제 국정교과서 반대, 친일 미화 교과서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과연 그래서 당시 이 박근혜 정권 당시에 국정교과서를 반대했던 당시 이제 민주당 대표 문재인 대표가 현 대통령이 됐는데 그럼 지금 만들어진 검정교과서는 과연 이 친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거를 질문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160여 개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 협의회가 주최를 하고 160여 개 역사운동, 민족 시민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국민대 토론회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물론 이때 저도 국정교과서 반대 길거리 특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유튜브에 이제 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요. 제가 그때 한 이야기 요지는 요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체제는 시대착오적이다. 그리고 국정과 검인정은 사실 큰 차이가 없다. 모두 다
그 정권에서 심사하는 거다. 이 부분에선 국민들이 마치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 오해를 그 하고 있는데 사실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모든 나라의 그 교과서 체제는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국정이 있고 또 하나는 검인정이 있는데 검정과 인정은 조금 다릅니다. 이 검정은 사실 국정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인정까지 들어가면 조금 폭넓은데 현재 교과서는 이제 검정 교과서죠. 그리고 마지막이 자유발행제인데 자유발행제는 대부분의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그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 당시에도 자유발행제가 바람직한데 우리나라는 입시의 영향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자유발행제를 그 당시에 이제 주장하기에는 현실상 조금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체제도 중요하지만 저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국정교과서 반대 길거리 특강을 보신강 옆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질문하는 거는 조광 국편위원장이 그 박근혜 정권 당시에 국정교과서 이 파동에 대해서 사과했는데 그럼 사실 검정교과서죠. 현 검정교과서에 그 사과가 실천되었는가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친일미화는 뭐냐면 조선총독부가 만든 반도사관이에요. 누가 친일파다 아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총독부가 만든 역사관 이것이 이 대표적인 게 반도사관인데 이것이 해결됐느냐 또 반도사관뿐만 아니라 우리 국조인 단군을 부인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과연 검정교과서에서 해소가 됐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2020년에 사용하고 있는 검정교과서를 살펴보니까 국정교과서에 남아있던 조선총독부 식민사관은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검인정 교과서,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당시의 국정교과서 이전의 검인정 교과서나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나 현 검인정 교과서는 다 조선총독부라는 모태에서 나온 새 쌍둥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 내려도 과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워낙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분들께서 이제 발표를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반도사관이 교과서에 어떻게 관찰되고 있는지 이 부분만 짤막하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현재 뭐 국정이고 검인정이고 다 똑같이 고려의 국경을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우리가 교과서를 만든 이래로 한 번도 바뀌어지지 않은 이 고려 국경선인데요.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천리장성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천리장성을 이렇게 그려놨으면은 여기에 고려를 침략하려고 하는 무슨 세력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전선 155마일에 남북한 군인이 거의 뭐 150만 명 이상이 대치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성을 쌓았으면은 여기에 수많은 군인들이 가서 지켜야 되는데 누가 쳐들어온다고 지키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교과서가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뭐 이거는 제가 그 2014년도 뭐 이 교과서인데 지금 2020년 교과서도 똑같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고려는 북방강역을 북계라는 곳하고 이 동계라는 곳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이 고려 동계가 이렇게 보면 여기가 아마 이 함경남도쯤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입니까? 경상도죠? 그럼 고려가 과연 동계의 북쪽은 함경남도고 남쪽은 이 경상도로 그려놨겠느냐라고 하는 걸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고려 국경선을 누가 그려놨냐 찾아보면은 우리나라 역사는 전부 다 일본인들이 뭐라고 해놨나를 찾아보면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 이케우치 히로시라고 한자로 진해경이라고 쓰는 식민사학자가 있죠. 또 하나는 뭐 시다소케치 이러한 식민사학자들이 반도 사건에 따라서 고려강역을 이렇게 쭉 잘라놓은 거를 아직까지도 교과서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까 동계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동계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인 사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고려사 동계주에 비록 연역과 명칭은 같지 않지만 고려 초로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공엄 이남에서 삼척 이북을 통틀어 동계라고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쪽은 공엄진이란 곳이고 남쪽은 삼척이란 곳이죠. 그럼 한번 우리가 아까 다시 보면은 여기가 지금 경상북도지 삼척입니까? 북쪽 위치는 둘째로 치고라도 여기가 지금 삼척이나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공엄진이 과연 어디냐?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두만강에서 공엄진까지 688리라고 정확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조선의 학자들이나 그 독립운동가들이 다 조선의 북방강역은 두만강 북쪽 700리라 통상 이렇게 말해 왔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천리장성을 이렇게 고려강역을 여기까지로 그려놓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많은 문제가 여기에서 또 발생을 하는데요. 공민왕이 제2원년에 이제 북방강역 수복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북방강역 수복운동을 어디로 북방강역이라고 하냐면 지금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에 따라서 고려강역을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공민왕이 수복하는 북방강역은 자기들이 거짓말로 그려놓은 천리장성 북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에 지금 만든 교과서에서 이 공민왕이 이 수복한 북방강역을 지금 여기라고 이만큼이 공민왕이 수복한 북방강역이라고 지금 현재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공민왕이 수복한 북방강역을 고려사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고려사 공민왕 5년 5월 18일주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평리 인당 등에게 압록강 서북에 8개 참을 공격하게 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압록강 이쪽을 공격하게 했다라고 고려사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을 공격하겠다고 교과서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고려사 그 다음 6월입니다. 그 다음 공민왕 5년 6월주에 보면은 인당이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파사부 등 3개의 참을 공격하여 격파하였다. 그러니까 5월 달에 인당이 출발하는 곳은 여기인데 나온 것처럼 압록강을 건너 고려사에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이쪽을 수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고려의 강역은 여기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다 여기까지 다 고려 강역이었는데 원나라 때 조휘와 탁청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조휘와 탁청 이런 인물들이 요 압록강 두만강 북쪽 강역을 들어가지고 원나라에 갖다 바쳤던 겁니다. 이게 만 98년, 그래서 통상 100년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공민왕이 수복한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압록강에서 출발하고 또 한 군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밀직부사 유인우를 동북면 병마사로 삼아 짱성둥지를 수복하게 하였다. 또 공민왕이 그 압록강에서 한 군데가 출발하고 또 한 군데가 이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압록강과 두만강 북쪽의 강역을 수복했다라고 고려사는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검정교과서는 일본인들에 따라서 천리장성을 여기 그려놓고 마치 여기를 수복한 것처럼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이쪽 그 역사학계를 보면은 진짜 한심하죠. 뭐 관점뿐만 아니라 너무 공부를 안 해요. 저희가 지지난주에 답사를 갔습니다만 저희 답사에 10살짜리 초등학생이 그 같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 초등학생이 하는 말이 대학교에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도 아는 걸 갖다가 이렇게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 그래서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명사에서 말하는 고려와 조선의 북방강역은 두만강 북쪽 700리 공엄진에서 두만강 북쪽 700리 공엄진에서 지금 천령은 어디냐면 심양시 남쪽에 진상둔진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옛 원천령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령위를 갖다가 우리는 그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령위에 대해서 이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은 남한 그러니까 한국 강단 사학자들을 통설을 적어놓은 거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령위에 대해서 고려 후기 명나라가 안변 평안남도 안변이죠. 안변 곧 천령 이북의 땅에 설치하고자 했던 직할지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 관점에 따라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막상 중국의 정사 명나라에서 설치했다 그러는데 바로 이게 명사지리지 명나라 정사인 명사지리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천령위에 대해서 1388년 천령성을 설치했다가 1393년 은주 여기가 어디냐면 현재 요령성 천령시에 보면은 은주구라고 있어요. 여기로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령은 어디냐면 서쪽에 요하가 있고 천령 서쪽에 요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함경도 안변에 요하고 뭐고 강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동남쪽에 봉지편이 있는데 옛 천령성 자리이고 고려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뭐냐면 원래 봉지편이라는 곳에 그 천령위를 설치했다가 1393년에 은주로 옮겼다. 지금의 요령성 천령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기 심양 남쪽에 원천령위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1388년에 설치했다가 그 다음에 고려에서 우왕이 그 요동정벌권을 띄우니까 여기에 겁을 먹고 지금 북쪽 그 심양 북쪽에 천령시가 있어요. 이 천령시에 은주구가 있습니다. 거기로 옮겼다라고 하는 게 명사에서 말하는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저희가 답사를 가보면은 이 봉지보 유지라고 아까 이제 봉지편이 원천령성 자리라 그랬죠. 심양 남쪽에 봉지보 유지를 중국에서 몰래 세워놨어요. 이거 찾는데 상당히 저희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여기까지가 심양 남쪽에 자기네가 세워놨던 봉지보 여기까지가 고려 조선과 명나라의 국경이라는 걸 알고 세워놨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 학자들이 써놓은 그 교과서나 논문을 보니까 저 한국 학자들이 지금 함경도 안변을 갖다 천령이라고 해놨네. 이게 웬 떡이야.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한심한 놈들 자기네 조상들이 물려준 땅도 못 찾는 놈들 이렇게 하면서 한쪽으로 우습게 보고 있는 거죠. 저 세종도 조선국경을 공엄진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세종에 이 고황제 명태조 주원장이 조선 지도를 보고 공엄진이 남은 조선의 경계라고 했으니 경들이 참고하여 아뢰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강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검정교과서에서요. 이 천재교육에서 나온 거나 지금 미래연이나 똑같은데 뭐냐면 태조는 일찍이 두만강 지역까지 개척하였고 세종 때에는 사군과 육진을 설치하여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벌써 여기에서 보면 상호 모순된다는 거 금방 느끼시죠? 태조 때 이미 두만강 지역까지 다 개척했는데 뭘 세종 때 사군과 육진 설치해서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 앞뒤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 또 세종 때는 최윤덕과 김종서가 사군 육진을 개척해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오늘날과 같은 국경선을 확정지었다. 이게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영토를 팔아먹을까 연구해가지고 팔아먹은 그런 내용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실록에 보면 김종서에게 뭐라고 했냐면 본국의 동북경계는 공엄진이 경계라는 말은 전한 지가 오래다. 본국의 땅을 상구해 보면 하며 공엄진 이야기하면서 그 천춘점에 윤관이 세운 비가 있다 하는데 그 비문을 사람을 시켜 찾아볼 수 있겠는가 듣고 본 것을 아울러 써서 아뢰라. 이야기는 뭐냐면 세종이 확장한 사군 육진이 압록강 두만강까지가 아니라 이미 거기를 다 뛰어넘어 가지고 그 이전 영토를 세종이 최윤덕과 김종서에게 찾으라고 했다는 게 실록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정교과서는 물론 지금 검정교과서는 마치 이 역사학자들이 대단히 이 식민사학에서 벗어난 역사서를 쓰는 것처럼 하면서 결론은 더 악화된, 어떻게 보면은 이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보다 친일미화는 더 악화된 지금 역사서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호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지금 국사편찬위원회나 한국학중앙연구원이나 동북아 역사재단, 국사 관련 세 국책기관들 하는 행태나 현재 교육부에 하는 행태로 봐가지고는 그쪽에 맡겨가지고는 평생 가봐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 자유발행제로 이 교과서 체제를 바꿔가지고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직접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국자교과서 바로잡기 범국민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여야와 당리당략 진영론을 다 초월해서 이 문제를 바로잡는 길만이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조상들 고려와 조선의 국경선이 분명 지금의 심양 남쪽에서부터 두만강 북쪽 지금 영안이란 곳이 있는데요. 그 부근까지로 돼 있는 강역을 갖다가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다 반도내로 축소시킨 걸 해방 75년 넘는 지금까지도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